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부 방법은 결국에 책 보고 공부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계획을 잘 짜고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인터넷에 보시면 제 합격 수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표로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실제 저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계획이란 거는 장기 계획부터 단기 계획까지 다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이 1년 남았으니까 연간 계획도 짜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할 거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개괄적인 계획을 짜시고, 그냥 이런 거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냥 올해 수업을 올해 몇 월은 어떤 수업을 들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수업을 들을 거고, 뭐 커리큘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짜주시고, 내년부터는 뭐 어떤 거를 뭐 학원에서 뭐 이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아니면은 일단 수업 들어보고 학원을 더 다닐지 말지 내가 결정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런 연간 계획 같은 거 짜주시고, 그다음에 월간 계획도 결국에는 약간 커리큘럼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리큘럼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주간 계획이랑 일 계획이 하루별 계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짜주셔야 되는 거고, 계획을 짤 때는 뭐 이런 거야 뭐 한번 짜놓고 해놓으면 되는데, 하루 계획이랑 주간 계획은 저는 막 1, 2주 단위로 계속 바꾸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두리뭉실하게 짜지 마시고,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 자기 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그 전업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전업수험생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짰었고, 만약 자기가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뭐 특정 일에는 뭐 공부를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 투입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 차정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쉴 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이 있으면은 하루 단위로도 다 쪼갰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여기 집에서 항상 7시 반에서 8시쯤 일어났었거든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원 딱 독서실에 오면은 8시 반 정도 됐었어요. 8시 반 정도 됐었는데, 그냥 일단 시간을 그냥 예시로 드리는 거는 그냥 9시로 드릴게요. 9시에 들어오고 12시까지 일하고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고 와서 1시간에 밥 먹죠. 그리고 4시, 그리고 7시, 그다음에 저녁 먹고 오면 8시, 11시. 빡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4개로 쪼개져요. 하루가 4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네 번째 타임이라고 하면은 본인한테 이렇게 지금 하루에 4개의 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루를 쪼개놓고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 탁상 달력 있잖아요. 탁상 달력에다가 이걸 다 쪼개놨어요. 예를 들어 탁상 달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뭐 1, 2, 3, 4, 막 5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 2일을 크게 빼볼게요. 2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4개로 쪼개놨었어요. 이렇게 4개를 쪼개놔서 내가 계획한 거를 이 표를 계속 달력에다 써놨거든요. 이 달력에다 계속 써놓고, 그래서 계속 달력에다 써놓고, 오늘이 이날이면은 이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놓고, 중간에 뭔가 바뀌거나 하면은 계속 수정을 해주고, 만약 내가 이 시간에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어있는 시간에 어디다 할 건지 계속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계속 바꾸면서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계획이 바뀐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바뀐다는 거지, 하다가 못하겠다 하면서 내일 해야지 뭐 이런 거는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 공부하다 보면 뭐 친구가 잠깐 만나자, 그래서 공부한다고 버렸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럼 잠깐 커피 한 잔 먹어주고 오거나 그런 게
사람의 도리죠. 시험 본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자주 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은 뭐 그런 거 빼주고 그렇게 되는 거면 자 보세요. 하루에 4개가 있고 지금 7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토요일을 쉰다고 하세요. 그럼 토요일을 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토요일을 쉬면은 6일이 남죠. 그럼 6개면은 하루에 4타임씩 6개 하면 지금 우리한테 24개의 타임이 있어요. 24개의 타임이 있으면은 우리 4과목 공부하잖아요. 4과목 공부하면은 나누기 4 하면은 한 과목에 6개의 타임이 있거든요. 복수니까 X 붙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각 과목당 6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뭐 종합반이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있죠. 이렇게 오후에 뭐 2개의 수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냥 우리 학원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계획에 맞춰서 다 짜셔야 돼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미 각 과목당 2개씩은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이 2개가 있으면 나머지 자기가 자습하는 거는 4번의 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4번의 타임이 있으면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야겠다라는 곳에다가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계속 넣어주시면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나였으면은 내가 이 수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평가 오늘 2번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오늘 평가 들은 거를 복습을 할 거예요. 그 평가 한번 할 거고 그리고 평가를 언제 들까라고 하면은 그리고 HS 이날 들었잖아요. 그럼 저녁에 들었으면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뭐 들었으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복습하고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으로 잡지 말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뭐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1시에 오면은 12시에 자잖아요. 12시에 자면은 한 7시 반 정도 일어나면 7시간 반 자는 거거든요. 절대 뭐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공부 스케줄을 짜서 막 친구한테 보여주면은 야, 너 이렇게 공부하다 퍼져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절교하십시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1년 뭐 열심히 해도 안 퍼져요. 오히려 안 퍼지고 그냥 하면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고 탄력이 붙어서 막 신나서 공부를 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붙는 거지. 뭐 나는 막 지금은 뭐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 뭐 6시간만 공부하겠어. 뭐 하면서 한 달에 1시간씩 늘려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컨디션 뭐 좋겠죠. 컨디션 좋지만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시간이 늘어났을 때 더 퍼지고 오히려 막 6시간씩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10시간씩 공부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자기가. 더 힘들고 막 그러니까 다 무시하시고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HS 들었으면은 그 다음날에 HS 한번 공부하고 이 다음날도 HS 한번 공부하고 2번 공부하고 그리고 법도 들었으면은 그때 뭐 법 한번 공부하고 실무 이때 했으니까 토요일에 쉬면은 토요일에 안 쉬면 이때 공부를 하면 되겠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실무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S를 딴 데다 껴놔야 되잖아요. 딴 데 껴놓을 때 뭐 여기다가 한번 넣고 HS 3번 넣고 그리고 들 데가 없죠.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냥. 그럼 HS 지금 4번 다 찾고 수업 2번 했으니까 6개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도 채운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 빈간에다가 아무 데나 넣으세요. 법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다음에 평가도 여기다 한 번 더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무 남은 거 넣으면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하루에 지금 2개씩 들어가니까 이러면은 꼬인 거고 여기다가 평가를 댑시다. 이렇게 하면은 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6번씩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타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력에다 다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 과목이 책이 있으면은 되게 두껍잖아요. 뭐 사실 뭐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관세사 학원이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이론 지금 기본 이론 시즌이라고 하면은 기본 이론이 16회인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16회잖아요. 그러니까 16회 기본 이론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전 과목은 이 체계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범위는 16분 할로 쪼개지거든요. 16분 할로 쪼개지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하는 거는 지금 OT하고 하니까 작겠죠. 1분 할을 작을 거고 그리고 2분 할은 이따 오후에 수업하는 내용이 될 거고 오후가 아니라 좀 이따가 저녁에 수업하는 내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건 지금 이렇게 짠 거고 실제 달력에다가는 오늘이 지금 7월 12일이면은 12일에 그 탁상 달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쪼개볼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침에는 내가 법을 할 건데 법을 지금 3회차 때 수업했던 걸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법 해놓고 3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법 3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고 뭐 실무는 그 순서대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 2회차 때 했던 거를 공부를 할 거야. 왜냐면 어제 1회차 때 했던 거 복습했으니까. 그럼 오늘 2회차 때 할 거고 HS 같은 경우에는 1회차, 2회차에 대한 거를 어제 그제 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1, 2회차를 봤을 때 일단 1회차 때 OT도 있었고 그러니까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또 1회차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남겠죠. 그럼 놀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제가 생각했을 때 1회차 때 OT도 있었고 그러니까 1, 2회차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1, 2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누적적으로 계속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평가는 지금 평가도 보니까 1회차 때 나와서 책 안 보고 노가리 까더라. 그러면 1회차, 2회차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계획했던 거의 마지막 날이나 그 전전날이 될 때쯤 아니면은 하다가 공부가 진짜 더럽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저는 달력을 꺼내놓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계속 체크했거든요. 이거 체크하면서 내가 이쪽 범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쪽 부분 좀 더 복습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 1회차, 2회차를 수업을 들었으면 1회차, 2회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씩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는 2시간 동안은 자기가 부족한 걸 하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으면은 1회차 한 번에 보든지 아니면은 1회차, 2회차를 다시 한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1회차, 2회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나중에 3, 4회까지 했어요. 3, 4회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와서 3회랑 4회 다 복습을 하신 다음에 아니면은 3, 4회 했는데 3회, 4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3, 4회 한 번에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해는 1, 2회를 다시 한번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적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기가 그 자습할 부분을 그 범위를 설정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딱 이게 일정이 짜져 있어야지 자기가 이거를 막 조급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자기한테 압박 주고 이러면은 뭐 정신병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압박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옛날도 그랬고 뭐 스터디 만들어서 한다 뭐 하는데 스터디 뭐 자기한테 맞으면 하세요. 뭐 제가 뭐 그거를 가겠다는 사람을 뜯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공부하면 스터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스터디 한 번도 안 했고 다만 러닝메이트 정도는 한 명 있으면 좋아요. 근데 러닝메이트의 조건은 둘 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갑자기 뭐 축구팀 차릴 것도 아니고 뭐 10명씩 모아서 뭐 11명 모아서 우리 다 메이트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명 아니면은 두 명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지금 이한 관태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2차 시작하면서 알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공부하면서 했었고 아시겠지만 제가 33기 수석이거든요. 67.87점으로 수석 합격했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저랑 평균 1점 차이 났었어요. 2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잘하면은 둘 다 시너지가 생겨서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근데 막 둘이 막 만나서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끔씩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자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가끔 뭐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잠깐 쉬는 시간 맞춰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전 여기 있었고 걔는 시흥에 있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일로 와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공부할 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왜냐면은 이동 시간이 상당히 그 학원 수업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동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게 거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자습하고 복습해야 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마시고